안녕하세요. 석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 무엇이라고 딱 꼽기 힘들 만큼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경제 분야,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S큐브 온라인 창업교육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로 인한 창업 시장의 변화, 이색 창업과 미래 시장 예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길형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딤돌 컨설팅 길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창업 시장에도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현재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출이나 여행 자제, 이제 이런 같은 외부 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나 또는 어떤 음식점과 같은 관련 업계의 매출액이라든가 배업률이 지금 많이 이제 높아졌고요. 반대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기회 삼아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무인, 그다음 배달 관련 창업 아이템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취업의 문이 이제 점점 좁아지다 보니 오히려 이럴 때 창업이 답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업종이 이 방송 행사 쪽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본업을 못 하시니까 창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창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가끔 이렇게 검색을 하곤 했는데 창업과 관련돼서 요식업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공 사례보다도 실패 사례나 폐업 사례들이 좀 더 많아서 안타까웠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창업 초보 단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아마 요식업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예, 저도 참 즐겨보고 있는 편인데,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가끔 음식에 대한 기술이나 또는 경영 이런 것들을 어쩜 저렇게 모를까 싶은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 현장에서 보면 그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 창업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하는 수가 많은 만큼 사실은 성공하는 사례가 많으면 좋은데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이제 많죠. 아니 사실 뭐 가정에서도 어떤 요리를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야, 너 뭐 국수집 한번 열어봐, 식당 한번 차려봐, 뭐 이런 얘기를 저희는 사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손맛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또 트렌드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2020년이죠, 그죠? 1, 2인 가구가 전체 세대 수의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혼자 있는 가구가 약 27.6%,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는 29.6%, 2035년에는 34.3%로 지금 증가할 걸로 지금 통계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언택트 관련된 소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 내가 직접 찾아가서 먹기보다는 이제 무인 또는 배달 쪽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떠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창업에 사실 리스크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창업자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업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 고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목표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조금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목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 구성, 그다음에 가격 정책, 그다음에 서비스의 조건, 품질,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창업 전략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성공하기 위한 창업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반대로 우리 하나 씨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하나 씨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요.
최근 핫하게 뜨는 상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럭저럭 꾸준히 팔려왔던 상품이 있다면 우리 하나씩은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짧고 굵게 갈 것이냐,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선생님 가늘고 길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긴 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조언이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유행하는 아이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아이템을 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아이템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을까가 일단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객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꾸준히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제가 인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BC카드사가 가맹점을 300만 자영업자를 분석한 자료가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게 뭐 총 5가지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공간의 재창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특색에 맞춰서 컨셉에 맞는 아이템으로 리모델링을 살짝 좀 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자라는 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끊임없는 공부.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투자, 다시 말해서 직원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맛집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특히 노포나 이런 쪽에 가면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죠. 직원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과감한 변신.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을 한다면 맛, 그다음에 멋, 그다음에 노력, 사람, 변화. 이렇게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맛도 없어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면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창업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연구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찾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더라도 조금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까지 여력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얼마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수익을 조금 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조금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고객을 조금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 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아우 나도 그냥 창업을 해볼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게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은 이제 우리에게 수입을 안겨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내부적인 관찰자 또는 내부적인 조언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관찰자는 외부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앞서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창업시장에 뛰어든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창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는 분들께 이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기령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이커 스페이스 S큐브 온라인 창업 교육 2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